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최윤진 컨설턴트가 앱 개발 작업을 완전히 자동화해주는 스마트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많이 준비한 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보여드려야 될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저희 흥부님께서 잠깐 인사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원더북 소프트에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엠비지 메이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엠비지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마디로 축약을 해보자면 모바일 통합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한다면 직접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개발되는 과정들도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1시간 동안의 시간을 잘 쪼개서 여러분들께 충분히 모두 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개발되는 과정들과 개발된 사례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OS 기준에서는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직접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준비한 환경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제 앞에는 노트북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개발 서버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개발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과 관련해서 스마트폰 화면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이제 USB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외에 다른 기능은 전혀 없고 같이 화면 토시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연결이 되는 것뿐입니다. 지금 현재 무선통신을 통해서 저희 회사 제 컴퓨터 서버와 이제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개발 사례를 좀 보여드릴 때 데이터를 불러온다던가 검색을 할 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엠비지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전부 다 만드실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게임, 요즘 앱스토어라던가 마켓이라던가 티스토어 가면은 놀거리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비즈니스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런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개인적으로든 혹은 기업용으로든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개발 툴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직접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만들어진 개발 사례를 제가 앱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하면 처음에 딱 생각나는 게 그럼 내가 PC 환경에서 사무실에서 하던 그런 업무들이 스마트폰으로 모두 옮겨오겠구나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PC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중에 간단한 문서 화면에서부터 여러 가지 견적서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 그런 복잡다양한 문서 화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스마트폰으로 아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한 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게 되면 제가 영업 관리라고 해서 앱으로 하나 만들어 온 그 앱의 가방 모양이 하나 보여지고 있고 오른쪽에는 엠비지 엔진이라고 해서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업 관리와 관련된 앱을 하나 제가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총 5가지의 화면을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문서 입력하는 화면에서부터 스마트폰으로 활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엔진이 구동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준비한 그 화면의 메인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콘형 구조로 메인 화면을 구성을 시켜봤고요. 첫 번째 화면을 보게 되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문서 화면으로서 요즘 워낙에도 스마트폰이 많이 고급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입력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던가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제약이 있다고 한다면 스마트폰의 화면이 좀 작기 때문에 입력하기가 어렵다. 혹은 화면이 너무 작아서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럴 때는 스마트폰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핀친, 핀치아웃 기능도 사용해가면서 화면을 늘리고 줄여가면서 그 원하는 데이터를 입력하실 수가 있겠고 일일이 입력을 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원하는 그 데이터 부분의 날짜라던가 아니면은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PC 기반의 기능들. 예를 들면 기준 정보 같은 것들 활용할 때 팝업창도 띄우고 홈보 박스를 활용하기도 하고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키보드나 마우스 없이도 스마트폰에서 자유자재로 입력이 가능하게 기능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등록일로 보여지는 날짜가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 날짜를 일일이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피커가 나타나게 되면서 원하는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터치를 해가면서 입력을 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입력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직접 몸소 느끼실 수 있겠죠. 그다음 기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버튼 중에 팝업창, 콤보박스,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도 스마트폰에 제가 구성을 해왔습니다. 글자가 잘 작아서 잘 보여지진 않을 거예요. 이게 보면 담당 부서라던가 그 다음에 콤보박스의 UI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대상 고객들
체크로 볼 수 있는 상당 부분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해당 부분에서 담당 부서를 터치를 하게 되면 해당 부분의 기준 정보를 그대로 불러오게 되면서 일일이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 데이터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외에도 홍보 박스라던가 체크를 할 수 있는 항목들도 동일한 터치 입력 방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문서 화면을 사용을 하든 아니면 업무용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때는 단순한 화면 처리만 있지는 않습니다. 복잡 다양한 화면에서부터 입력과 동시에 어떤 계산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서 처리가 있게 되겠죠. 그런 것들도 제가 좀 더 복잡 다양한 화면으로 하나를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방금 전에 보신 화면과는 조금 다른 구조로 헤더 아이템 구조에 아이템 쪽에는 제가 스크롤로 구성을 시켜봤고 그 다음에 탭 문서까지 가미해서 실제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공간들까지 넣어봤습니다. 헤더 부분에 입력을 한 부분은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대로 기준 정보를 활용한다던가 직접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고 만약에 그 자리에서 견적서를 요한다던가 어떤 견적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기준 정보로 가지고 있는 품목 정보라던가 그다음에 상품 코드번호를 가지고 오게 되고 해당 수량만 입력을 해주게 되면 자동으로 그 자리에서 합계 금액까지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언제 어디서든 비즈니스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트나 펜이 필수가 아닌 이제 스마트폰이 필수가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탭을 눌러보게 되면 어떤 거래처에서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고객이 요구하는 요구 처리들을 이렇게 서버에 바로 이렇게 데이터로 저장을 하게 되면 해당 데이터는 해당 서버로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업무용으로 예를 들게 되면 내외 근직이 서로 공유를 해야 될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는 아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데이터들을 바로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우측 상단에 보면 캐비넷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즈니스 활동을 하게 되면 생기는 여러 가지 비정형적인 문서들, 만약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저희가 나눠드린 그런 책자라던가 여러 가지 팜플렛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런 비정형적인 문서라던가 종이 문서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이런 것들을 일일이 종이 문서로 보관을 하게 되면 보관하기도 힘들고 훼손이라던가 그 다음에 잃어버릴 그런 위험들도 많죠. 그 다음에 이런 종이 문서로 보관할 만한 이런 캐비넷들이 각 방에는 사무실에는 회사에는 아주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구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캐비넷들 바로 이 스마트폰 안에서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캐비넷 모양을 눌러주게 되면 각각의 폴더별로, 파일별로 저장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어떤 현장에서 생긴 어떤 문제점이라던가 이슈 사항들을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증빙 서류로 사진 처리를 함께 하고 싶다라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카메라 촬영 기능을 사용을 해서 제가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을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어둡습니다. 화면을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현장에서 처리한 그런 증빙서류다라고 해서 지금 롯데호텔이니까 제가 제목을 롯데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첨부했던 파일의 제목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떤 걸 첨부를 했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열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스크린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그대로 이렇게 담겨져서 보여지게 되면서 데이터건뿐만이 아니라 그런 이미지 정보 처리들까지도 실시간으로 주고받아가면서 그렇게 저장 처리까지도 모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 업무용 프로그램들, 파일이라던가 PDF 아니면 PPT 파일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엑셀 파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첨부적으로 넣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뭔가 첨부가 됐을 때 색상이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면서 이 화면만 보더라도 어떤 증빙서류가 있구나, 어떤 첨부 파일이 있구나라는 걸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넣은 데이터를 보여드리게 되면 스크롤 부분에도 데이터를 몇 가지 더 넣어서 합계 금액을 넣어봤고요. 탭 문서를 눌러서 화면 전환을 과 동시에 바로 그 데이터까지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입력하는 화면 두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할 때는 입력하는 화면만 사용하지 않게 되겠죠. 이제 뭔가 분기별로 조회를 한다던가 출력을 하게 되는 그런 출력 화면들까지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간단한 문서 화면을 보여드렸던 것과 관련된 간단한 그 검색 화면입니다. 전체 검색이란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검색된 데이터들이 스크롤로 해서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상단에 보게 되면 22건의 데이터라고 하는데 보통 관리를 해야 될 데이터 수는 몇십 건이 아니라 몇만 건, 몇십만 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분기별로 어떤 대상을 찾아야 되겠다. 아니면 특정 대상에 대해서 그 데이터 건을 좀 보고 싶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들로 저희가 검색 조건이라는 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 담당자 명과 고객명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걸 사전에 실제 개발을 하실 때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가장 먼저 등록일, 프롬프트에서 날짜 부분에 그 해당 데이터를 불러오게 하고 싶다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해당 날짜를 입력을 해주게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2009년에 이사분기 내역을 불러라고 해당 날짜를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2009년에 4월 1일부터 그 날짜를 해당하는 조건 연산 설정을 넣어줄 수가 있겠고 바로 이어서 마감되는 그 날짜까지 넣어주게 됩니다. 그럼 총 22건에서 이 데이터를 충족하는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4건으로 불러오신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불러오는 속도는 데이터가 적어서 빨리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몇십만 건이든 몇백만 건이든 화면 단위별로 끊어서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그 속도는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원하는 그 대상이 나올 때까지 그 검색 조건이라는 건 중복적으로 계속 줘서 원하는 대상을 같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찾고자 하는 대상을 찾았어요. 두 번째 있는 데이터다. 선택을 해주게 되면 그 하이라이트 기능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하이라이트 기능을 들어오는 것에서 만족하면 안 되겠죠. 뭔가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다던가 뭔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세라는 버튼을 누른과 동시에 최초 이 건에 대해서 입력했던 그 화면을 그대로 불러오기 때문에 이런 출력한 화면과 동시에 그런 입력하는 화면들까지 그대로 불러오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또 한 가지 검색하는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화면은 일단 전체 검색되는 그 화면은 동일해요. 나타나는 데이터가 있고 찾고자 하는 대상의 조건을 주면서 최초 입력했던 화면을 불러오는 것까지는 방금 보셨죠. 이번에는 뭔가 한눈에 비주얼적으로 그 데이터권을 보고 싶다. 아니면 어떤 비교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차트라는 기능 많이 사용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 대비 올해 매출 분석을 한다던가 부서별, 월별 여러 가지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차트의 기능 구현도 일일이 어떤 속성이라던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하단에 차트라는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2차원의 막대 기록으로 기본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이 그래프는 자동으로 나타난 데이터를 기준으로 생성된 그 그래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의 축값 설정이라던가 유형들은 실제 보고자 하는 데이터의 값과 유형들로 변경을 해가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차트의 유형들, 제공되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들과 그 다음에 화면의 2차원, 3차원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차트의 유형들 선택을 해주게 되고 2차원이 아닌 이번엔 3차원의 그 선그래프를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3차원의 선그래프로 보여지게 되면서 각 화면을 터치를 할 때마다 그 값이 어떤 값인지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보통 차트 분석을 할 때는 한 건으로만 분석하기 위해서 차트 분석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서로 다른 그 값들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흐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 차트 분석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한 가지 값들로만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을 터치를 해서 실제 비교하고자 하는 그 값들도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설정을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차트의 유형도 동일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그래프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서로 다른 그 두 개의 그래프가 겹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서 또 만족하시면 안 되죠. 마지막 실제로 봐가면서 그 값들이라든가 차트의 유형들은 실시간으로 변경을 해가면서 그 차트의 유형들 비교하고자 하는 그 값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비교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총 4가지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보신 4가지 화면들은 일단 PC에서 많이 본 그런 화면들이었죠. 그런 화면들도 스마트폰에서 화면이 작고 그 다음에 키보드나 마우스가 없었지만 아주 쉽고 빠르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드린 사례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보여드려야 될 한 가지 화면이 남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구축을 한다라고 한다면 PC가 가지고 있는 기능만 사용하면 억울하죠. 요즘 스마트폰 기능이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벌써 듀얼이다 워다에서 일반 컴퓨터보다 더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아주 강력한 컴퓨터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능들 중에 전화는 기본적으로 사용하시게 될 거고 방금 보신 그런 카메라 촬영이라던가 GPS라던가 G센서라던가 정말 많은 강력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도 모두 업무에 활용을 하시고자 해서 마지막 준비한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굉장히 심플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복잡다양한 기능을 구현하셔도 좋지만 사실 우리도 앱 다운받았을 때 쓰기 어려우면 쓰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화면 구성이라던가 그런 기능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깔끔하게 심플하게 구성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원 정보라고 해서 하단에 보게 되면 카메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관리하든 거래처를 관리하든 그 사진이라는 건 항상 필요하게 되는데 사진을 우리도 어떤 회원 클럽을 끌었을 때 증명사진 같은 것들 가져오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번거롭잖아요. 그럴 때 바로 사진을 찍어서 사람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가 하면 이 카메라가 그냥 카메라의 기능에서 끝나게 되면 그게 특화된 기능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 카메라라는 기능은 다른 기능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혹시 오늘 식사를 하시면서 카드 결제를 하실 때 서명 처리하셨죠? 이런 카메라 기능들이 서명 처리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로 예를 들게 되면 업무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때 해당 업무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으로 업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담당자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업무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사인 처리를 해주게 되죠. 그러면 해당 사인이 바로 이렇게 남게 되면 서버로 전송이 되게 되면서 이 업무에 대해서 바로 확인을 했다라는 사인 처리가 남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바로 이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야 된다. PC 환경에서는 PC 화면을 보고 유선전화기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구축하게 되면 그런 유선전화기의 시대까지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개발 과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엠비즈 메이커에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모델이 있는가 하면 모바일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모델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두 가지는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모바일 웹페이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개발을 하실 때 최종 마지막 결과물이 뭡니까? 화면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걸 반대로 일단 내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의 화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화면을 먼저 구성을 해주고 난 다음에 자동으로 이 화면을 분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게 되는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딩 없이 개발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개발되는 도구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도구들은 좌측에 나열되고 있는 이런 컴포넌트 형식의 개발 도구들을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컴포넌트들, 이런 걸 저희는 아톰이라고 하는데 이 아톰들 안에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필요한 모든 요소와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개발을 할 때는 단 한 줄의 코딩 없이 화면 구성 디자인만으로도 충분히 개발이 이루어지실 수 있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직접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만들어가면서 그 과정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는 어떻게 설정이 되게 되는 건지 개발 과정들을 간단한 문서를 하나 그려가면서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리면서 제가 사각형 그리기랑 아톰을 그 화면에 옮겨오게 됩니다. 실제로 사각형이라는 그 UI로 보여지게 되지만 실제로는 이 사각형에 필요한 모든 코딩 작업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의 디자인과 동시에 크기를 눌리고 모양을 잡아줘가면서 원하는 그 디자인과 동시에 개발을 이루어지실 수가 있겠고 파워포인트라던가 아니면 엑셀을 다룰 줄 아는 어떤 유저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툴바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문서들 중에서 아까 보신 그런 사원 정보 아니면 어떤 신청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이력서라든가 정형화된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늘상 사용하는 게 워낙 신청서 같은 것들은 이제 소모품 신청을 한다든가 볼펜을 신청한다든가 하는 이런 신청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소모품 구매 신청서에 대한 그런 문서 화면을 간단히 한번 만들어 보게 되면서 그런 속성들도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여기서 소모품 구매 신청서를 만들어 본다고 했으니까 제목을 입력을 해준다던가 그 다음에 관리할 항목들을 구성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원하는 그 화면에 그려주듯이 화면 개발을 해줄 수가 있겠고 글자를 줄인다던가 색상을 변경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제공되고 있는 툴바 안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제공되는 여러 가지 그런 항목들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임의적으로 제 마음대로 한번 그 항목들을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같은 객체를 사용을 할 때는 일일이 화면단에 그려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객체에 간격을 주면서 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발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겠죠. 누가 요청하는 건지 어디에서 요청하는 건지 요청자라던가 방금 제가 전화 거는 속성이라던가 지도가 보여진 속성이 보여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건지 임의로 전화라던가 주소를 넣는 그런 속성들을 넣어주게 되고요. 바로 이어서 시간 관계상 전체를 복사를 하고 여기에는 필요한 품목을 적어준다던가 아니면은 몇 개가 필요한 건지 얼마짜리가 필요한 건지의 가격 정보와 어디에 쓸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중요도의 항목까지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말씀드리면서 개발에 대한 그 제목이라던가 항목들까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뭔가 입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까지 표현하게 되겠죠. 역시 제공되고 있는 여러 가지들 그 도구들 가운데 데이터 입력 도구에 데이터 입력란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교육을 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상세한 설명들은 좀 스킵을 하도록 되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엠비즈 메이커 홈페이지에 가면 각 아톰 속성마다 정확히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홈페이지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PC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팝업창이라던가 콤보라던가 체크를 할 수 있는 이런 항목들도 스마트폰의 자유자재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제공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UI들 가운데 콤보박스라는 UI를 선택을 해서 화면에 그대로 옮겨오게 되면 콤보박스로 보여지는 그 UI가 그대로 이 화면에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그 데이터건으로 해서 일일이 어떤 코딩 작업이라던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그 데이터의 원천이 저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DB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DB를 활용을 해서 팝업 창으로 띄울 것인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넣어줄 것인지에 대한 자체 정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자체 정의로 해서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로 필요한 그 용도에 대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용품일 수도 있겠고 어디에 쓸 수 있는 그 용도 부분이니까 제가 기타까지 해서 3가지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콤보박스에 대한 그 설정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UI들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라디오 버튼이라는 걸 사용하셔서 직접 중요합니다 적어주는 것보다 그 레벨 부분 상중하로 나뉘어야 되겠다. 해당 버튼의 명만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넷 버튼 상중하라는 버튼명을 넣어주고 난 다음에 제가 라디오 버튼의 특성, 속성 설정을 몇 가지만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기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팝업창을 이번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일이 동일한 것들을 입력을 할 때 일일이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입력되게 되는 그런 속성 설정들도 간단한 몇 가지 속성 설정만 해주게 되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청 부서와 요청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항목들이다라고 한다면 일일이 입력하는 것보다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 부분을 동시에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팝업이라는 걸 묶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콤보박스에 설정해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 속성을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지금 제 컴퓨터가 저희 회사, 제 컴퓨터 서버에 연동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자체 정의가 아니라 DB 데이터로 접속을 해서 제 컴퓨터 서버에서 그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그 필드 값들이 어떻게 연결돼서 화면에 뿌려지게 되는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테이블명이란 콤보박스를 내어주게 되면 현재 제가 접속되어 있는 서버에 가지고 있는 테이블들이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 중에 담당자 정보라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안에 실제 제가 자동으로 입력되게끔 하게 하는 그런 필드들을, 항목들을 연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요청 부서, 제가 그 부서로 연결을 해주게 되고 요청자는 담당자로 해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정말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그 필드 값들을 어떻게 뿌려서 가져오게 되는 건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데이터가 들어가는 그 길이에 따라서 화면단을 보면서 디자인과 동시에 그 데이터의 렌스,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된 그 렌스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죠. 실제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된 그 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략하지만 만약에 원하는 화면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뭔가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저장이 된다던가 삭제가 된다던가 하는 그런 이벤트 버튼들도 필요하겠죠. 역시 제공되고 있는 이런 아톰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능 버튼의 아톰을 그 화면에 옮기고 난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콤보박스 안에는 개발을 하실 때 필요한 모든 이벤트 버튼을 사전에 모두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실제 필요로 하는 그런 이벤트 버튼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저장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해당 버튼 속성, 저장으로 변경이 되게 되면 해당 속성 바로 저장으로 변경이 되게 되죠. 바로 이어서 삭제로 바꿀 수가 있겠고 간혹 저희가 이제 기업용 고객분들을 만나게 돼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게 되면 저거 혹시 글자만 변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절대 글자만 바뀌지 않는다. 속성까지 함께 변경이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시 후에 제가 실행 모드까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저희는 코딩 한 줄 필요 없이 화면을 이렇게 구성해주게 되면 자동으로 화면을 구성을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셔야 될 거는 이 데이터 속성해보게 되면 테이블명이라던가 필드명이 전체 빈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명 화면은 다 구성을 했는데 일단 DB에 대한 작업을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빈칸으로 보여지게 되겠죠. 저희 엠비지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처리는 여러 가지 기능들 가운데 제가 이 폼에서 보여질 자동 처리는 데이터베이스가 자동으로 생성되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보통 코딩을 이용해서 개발해서 DB를 생성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단축키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만들었던 화면을 모두 분석을 하게 되면서 작은 창이 하나 이렇게 뜨게 되죠.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상품 구매 신청서에 대해서 만들었죠. 그 테이블명이 상품 구매 신청서 바로 그대로 가져오는 것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화면에 구성했던 10가지 그 항목들이 이 테이블 안에 유형이라던가 자릿수까지 자동으로 색종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제가 팝업으로 묶어줄 때 요청 부서와 요청자를 담당자 정보 테이블에서 그 필드 2개를 연결을 해서 연결을 한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그 2가지만 연결이 돼서 추가된 테이블이 하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단 쿼리를 보게 되면 개발을 하시는 모두 입력을 해야 됐던 그런 쿼리 문장들 부분들까지도 이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최적화된 쿼리들만 하단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 개발을 하실 때에는 뭐 일일이 코딩을 모르셔도, 쿼리를 모르셔도, 테이블 안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셔도 실제 화면에 구성해 있던 항목과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항목들이 일치가 하게 된다면 적용을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적용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럼 아까 빈칸으로 보였던 데이터 속성들 다시 한번 어떻게 보여지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속성이 아까 빈칸으로 보여주시죠. 이번엔 다시 채워져서 이렇게 데이터 속성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만 하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만든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잘 작동을 하는 건지, 내가 넣은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건지 확인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실행을 해볼 수 있도록 저희가 실행모드 전환이라는 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실행모드 전환을 눌러주게 되면 그 요청본의 1번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그 프라이머리 키가 1번으로 측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청자와 요청자, 제가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입력되게끔 팝업성으로 연결을 해줬던 부분이죠. 해당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 기준 정보를 그대로 불러오기 때문에 원하는 그 데이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입력되게 되는 그런 속성들이 모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화가 걸린다든가 지도가 보여진 그런 속성들은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위치한 상암동입니다. 그 다음 이 품목명, 필요한 품목들을 적어주실 수가 있겠죠. 필요한 품목이 만약에 뭐 글루건이다. 수량이 한 3개가 필요한데 그 가격 부분을 뭐 적어줄 수가 있겠죠. 용도 부분은 제가 홍보 박스로 자체적으로 그 데이터를 넣어줬습니다. 사무용품, 행사용품, 기타용품 기억나시죠? 해당 부분 누르게 되면 원하는 그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는 홍보 박스 UI가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을 해주게 되고 중요들의 라디오 버튼 부분에서도 상중하 그 레벨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었던 이벤트 버튼들, 과연 그게 글자만 변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저장이라는 기능을 눌러주게 되면 해당 넣었던 데이터들을 모두 저장을 하게 되면서 자동으로 요청 번호가 2번으로 넘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방금 넣었던 1번에 해당하는 그런 문서 화면들의 데이터들이 모두 보여야 되겠죠. 해당 부분 앞장을 눌러주게 되면 방금 넣었던 그 데이터들이 모두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개발을 하실 때요, 한 번만 개발하고 그 화면을 마무리시키진 않잖아요. 우리도 문서 작업을 할 때 문맥을 정리를 한다던가 뭔가 추가 작업을 한다던가 할 때에도 다시 수정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 것들도 사실인데, 개발은 특히나 요구 조건에 따라서 완성도 높은 화면이 나오기까지 그런 추가적인 작업이라던가 수정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할 때도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 부분은 우리가 제대로 잘 알고 있는 거는 우측 정면에 천 단위 콤마가 찍혀야 이게 가격이구나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전화 거는 속성이라든가 지도가 보여진 속성은 또 어떻게 하게 되는 건지, 그 다음 제가 사례를 보여드렸을 때 사인을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하게 되는 건지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주려고 해요. 다시 한번 이 실행 모드라는 표시를 눌러주게 되면 개발 모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추가적으로 내가 원하는 기능 구현이라든가 화면이 있다고 할 때는 개발 모드와 그 실행 모드를 반복적으로 작업해가면서 추가적으로 완성도 높은 화면을 끝까지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격 부분에 천 단위 콤마에 우측 정리를 찍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각각의 컴포넌트들 안에는 적게는 몇십 가지에서부터 많게는 몇백 개까지의 속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구현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모든 속성들은 이 컴포넌트들, 아톰들 안에서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전화가 걸린다던가 지도가 보여진 그런 속성들은 저희는 동적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적 속성은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화된 기능들이겠죠. 역시 저희가 사전에 모두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전화가 걸려야 된다던가 지도가 보여지는 그런 속성들은 동적 속성 안에서 선택을 해주게 되고, 만약에 스마트폰에서 더 많은 기능이 추가가 되게 되면 저희 동적 속성에도 자동적으로 추가가 되는 그런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찍는다던가 아니면 변환을 해서 사인을 처리하는 그런 공간들도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정보들은 이미지 입력란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 그 화면에 그대로 옮겨오고 난 다음에 실제 그 크기에 따라서 화면 따라 보면서 자유자재로 늘려주고 줄여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일단은 개발을 하면서 보시는 화면이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색상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 굉장히 많은 요구 처리들 중에 예뻤으면, 아름다웠으면 그 디자인에 대한 그런 욕구라던가 그 요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그 보기 좋은 떡에 먹기 좋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제품이어도 색상 하나만 다르게 표현이 돼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의 요구들을 저희 엠비즈메이크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경 화면을 바꾼다던가 색상을 변경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메뉴들을 저희가 디자인 도우미로 5가지의 메뉴를 구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세세하고 정교하고 예쁜 이미지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 디자이너분들이 하셔야 마땅하지만, 간단하게 나만의 프로그램을 만든다던가 간단한 컨셉이라던가 컴포를 받는 정도의 그런 디자인이 필요로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제공하고 있는 디자인 도우미로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배경 이미지, 제공되고 있는
있는 여러 가지 템플릿 형태의 색상과 모양들 가운데 원하는 그 배경 색상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화면에 바로 드래그가 되면 배경 색상이 그대로 변경이 되게 되죠. 추가적으로 원하는 그 화면이 나올 때까지 그 작업은 계속적으로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공되고 있는 색상과 모양들 가운데 원하는 게 없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가지고 계신 어떤 이미지 파일이든 어떤 사진 파일이든 활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의 색상이나 모양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아이콘들을 사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그 화면의 그 색상들을 선택을 하고 싶다라던가 아니면은 타이틀바, 제목이라던가 항목들을 부각되게 보여지게 하고 싶다던가 아니면 블렌드를 활용을 하셔서 말 그대로 내 입맛에 맞는 나만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디자인 색상 맞추는 거에서 조금 약해서요.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하시라 생각이 들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무료 다운로드로 한번 디자인 도움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디자인 도우미까지 맞춰서 화면이 구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화면에서 제가 PC에서 개발하고 있는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실제 이게 사용하게 되면은 스마트폰의 화면이라는 거죠. 물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 중에 에뮬레이터라는 기능이 있어서 제공되고 있는 그런 화면들을 보면서 레이아웃을 잡는다던가 아니면은 변경을 한다던가 색상을 변경한다던가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만든 이 앱을요, 화면을 가지고 앱으로 이 자리에서 만들어서 다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만들어진 수정되고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DB에 적용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타났던 그 테이블 안에 제가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이미지 입력란이라는 걸 추가를 했죠. 추가적으로 색상이 다르게 표현이 되게 되면서 추가된 부분이 상에 보여지고 되면서 하던 쿼리도 마찬가지로 수정되고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그 쿼리 문장들이 자동으로 생성된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적용을 눌러주고 다시 한번 실행 모드를 눌러주게 되면 우측 정렬의 천대리 핀마가 그대로 보여지게 되면서 사진 파일 전부는 스마트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PC에서도 모두 사진 파일 전부들을 모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넣고자 하는 사진 중에 글루건이라는 사진을 넣어주려고 하는데요. 글루건을 넣어주게 되면 해당 부분이 그대로 조작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저장이라는 기능은요. 지금 데이터가 있는 부분에서 수정된 사항들이 있잖아요. 자동으로 수정과 동시에 저장이라는 기능으로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앞장을 누르게 되면 디자인 도우미와 동시에 데이터가 수정된 사항들이 보여지게 되죠. 제가 지금 이 화면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앱으로 만들어서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서 보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을요, 제가 파일을 저장하듯이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 저장할 그 폴더를 지정해주고 난 다음에 여기가 롯데니까 제가 LT라는 약칭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자는 QPM입니다. 그래서 LT.QPM이라는 파일이 새롭게 생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혹시 제가 사례를 보여줬을 때 메인 화면 기억나십니까? 아이콘형 메뉴로 제가 구성을 해드렸던 부분들이죠. 그런 아이콘형 구성을 해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실행 메뉴 유형이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실행 메뉴를 만드는 방법은 저희가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고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상위 메뉴와 하위 메뉴를 구성을 해서 실제 상품 구매 신청서를 눌렀을 때 나타나게 하는 그 정보로 LT.QPM을 앱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정보들을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게 되면 실제 마지막 단계 LT.QPM이 앱으로 변경이 되게 되는 최종 마지막 배포 단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패키지 생성을 눌러주게 되고 그 단계별 위저드에 따라서 어떤 복잡한 코딩이라던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단계별 안내 문구에 따라서 자동으로 앱 처리가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의 약칭 마찬가지로 제가 LT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콘 설정은 실제 우리가 앱을 다운받았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아이콘들을 넣어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만든 이 앱이 너무 잘 만들어서 유료로 판매를 하고 싶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그 판매 가격은 얼마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무료로 하게 되면 얼마나 무료로 할 것인지 그런 기간 설정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무료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운영 환경입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스탠드얼론 방식. 개인적인 용도로 그냥 나만 받아서 나만 사용할 거다라고 한다면 스마트폰 내부에 DB가 설치가 되어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례와 마찬가지로 제 컴퓨터 서버에 연동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검색하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두 번째 이 외부 DB 서버 연결을 선택해 주실 수가 있겠고 이 두 가지의 모든 기능들을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세 번째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환경이 이 노트북을 제가 개발 서버로 사용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번째를 선택을 해주게 되고 서버 주소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그 IP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지금 모바일이라는 메뉴에다가 LT.QPM을 앱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모델 연결이라는 걸 해주셨죠. 해당 경우에 내가 만들었던 그 앱들이 화면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만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최종 마지막 단계 LT.QPM이
앱으로 변경이 되게 되는 최종 마지막 단계별 자동 처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는 이 패키지들을 가지고 실제 개발하고 있는 컴퓨터와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앱을 다운받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누구나 동시에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마켓에 업로드를 시켜주려고 하는데요. 이 만들어진 파일을 가지고 이번에는 바로 마켓 업로드라는 걸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방금 만들었던 lt.qpm이 apk 파일로 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눈치채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apk는 안드로이드의 확장자다라는 걸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apk가 잠시 후에 또 어떻게 변신이 되게 되는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만들어진 시간 2시 33분 14초에 만들어진 이 lt.qpm이 apk로 떨어진 파일 맞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품의 정보들을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앱 다운받을 볼 수 있는 미리 보기 화면이라든가 상세 정보, 어디에서 사용할 것인지, 적용 영역은 어디인지에 대한 상세 정보들도 넣어주실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누가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미리 보기 화면엔 지금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MBJ 화면을 그대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는 이 마켓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iOS 기반의 앱스토어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티스코라든가 마켓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이렇게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마켓에 직접 올리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기업용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한다면 내부용 어플리케이션을 공개된 마켓에 올리실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독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켓 성공적으로 등록이 되었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이 화면을 가지고 먼저 연결이 되어 있는 스마트폰의 화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만들었던 그 앱을 다운받기 위해서 그 마켓에 해당 서버 주소로 입력을 해주게 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엔진이 구동된과 동시에 방금 만들었던 손품의 신청권에 대해서 마켓에 접속을 하게 되면 방금 제가 LT라는 약칭을 넣어줘서 MBG의 그 M자를 아이콘으로 넣어줬습니다. 해당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마켓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앱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LT라는 약칭의 앱을 터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앱을 다운받듯이 그 자리에서 바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바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지금 만든 그 앱이 어떻게 보여지게 될지 그 데이터 건들은 또 어떻게 보여지게 될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이 앱을요, 지금 안드로이드 폰에서 보여드리고 있지만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릴 갤럭시 탭 10.1인치에 대해서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만든 그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동일하게 그 화면 사이즈나 화면 색상이라든가 데이터까지도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화면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앞에서 신승훈 컨설턴트님께서 들고 계신 저 화면은 태블릿 PC, 이번에 삼성에서 새로 나온 갤럭시 탭 10.1인치입니다. 동일한 화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단위용 그 화면에 그대로 띄워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갤럭시 탭 같은 경우는 직접 연결가 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서 빔으로 바로 연결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10.1인치에도 마켓에 접속해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방법들은 동일합니다. 앱을 다운받아서 지금 만들었던 이 화면을 이 스마트폰의 화면만큼 보여지게 되는지 아니면 이 화면이 또 갤럭시 탭에 맞게 어떻게 변경이 되게 되는지 지금 화면에서 바로 다운을 받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다운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앱 프로그램이 지금 아이디 정보라던가 그 다음에 정보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배경 화면 색상 변경이 되는 것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동으로 그 리사이징, 그 화면 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나타나는 것도 확인하게 되면서 지금 양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 빔과 가운데에 준비되어 있는 갤럭시 탭 10.1인치를 보게 되면 동일한 화면의 그 사이즈를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리사이징 기능이라는 거는 안드로이드 폰, 스마트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화면들이 자동으로 갤럭시 탭이든 태블릿 PC에 보여지는 게 당연하겠죠. 이번에는 갤럭시 탭 같은 경우에는 그 크기도 크고 해상도도 커서 갤럭시 탭에 맞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갤럭시 탭으로 할 수 있는 업무 처리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한 가지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 스마트폰이라던가 아니면 태블릿 PC를 사용을 할 때 그 업무의 영역이라던가 연령이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그런 기능들이 기술에서 보여지게 되겠죠. 지금 여기 보시는 화면은 병원에서 의사분들이 이제 회진을 돌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차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당 부분에 메뉴를 눌러주게 되면 일일이 이제 회진을 돌게 되면서 종이 차트를 넘기게 되면서 어떤 환자구나라고 일일이 종이로 이제 적어가면서 화면을 환자를 체크를 하게 되죠.
근데 이 화면은 직접 그 환자의 인적 정보들과 병명, 아팠던 상태, 그 다음에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게 되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이 환자가 어떤 검사를 어떻게 받았고 어디가 아픈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통합문서 관리로 설정을 해서 리사이징 기능, 그러면 핀치아웃 기능들을 사용해가면서 어떤 검사를 어떻게 받았다라는 그런 진료 영수증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검사 결과 MRI라던가 엑스레이를 촬영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환자 앞에서 바로 불편했던 그 부분에 확대를 해가고 축소를 해가면서 그 부분에 가지고 자세한 검색 사항들까지도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지금 이 화면을 제가 행사 시작하기 전에 한 20분 정도 소요가 돼서 만들어진 화면들입니다. 물론 만들어진 개발 과정을 보셨으니까 저보다 좀 더 수달 반복이 되게 되면 저런 화면쯤이야 한 5분이면 10분 정도면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쉽고 빠르게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아까 메인 메뉴를 만들 때 지금 트리형 구조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번에는 그 화면들을 가지고 제가 커버 플로우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사실 안드로이드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커버 플로우라는 기능은 아이폰에만 제공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화면을 밀었을 때 다른 화면이 밀어져 가면서 서로 다른 그 화면을 보여주는 것이 커버 플로우인데 그 커버 플로우 기능이 안드로이드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 업체에서 저희 이제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어요.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기능이 아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원하는 요구 조건에 의해서 단 몇 시간 동안에 구현해진 그런 사례들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세일즈라고 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아이콘형 메뉴로 해서 그 화면단에 각각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넘어가게 하는 것들도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했던 방법들. 기본형으로 트리오 구조를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그 메뉴 구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버 플로우를 사용하실 때에는 모든 화면에 한꺼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그림만 봐도 이게 어떤 문장이구나 라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그림들을 넣어서 보시면 것 같은데 커버 플로우 사용하는 기능 다 아시죠? 화면을 터치를 하게 되면 화면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해당 항목으로, 해당 문서로 이동되는 것들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기능들도 저희 빌더 안에 제공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서브 페이지는 물론이고요. 이런 메인 페이지까지도 디자인 요소와 가미를 해서 직접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 세션에서는 그 소품 구매 신청이라는 것을 아주 빠르고 쉽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여드린 환경은 그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실제 실행되는 것을 보신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일반 기업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 현장에 가보면요.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만 있는 건 아니죠.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자동으로 짜고, 아이폰은 따로 오브젝트 C로 다시 짜고, 이렇게 되면 스펙이 어긋나잖아요. 자, 각각의 OS별로 다르게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만들었던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 신승훈 컨설턴트님께서 아이폰에서 구동되는 화면을 마켓에 접속해서 다운받아 그 동일한 화면이 나오게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스마트폰은 아이폰 4의 화면입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화면 출시되는 소프트웨어가 따로 없어서 프로젝트에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서 보여주려다 보니까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작동을 도와주고 계신 저희 신승훈 컨설턴트님께서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직접 다운을 받아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역시 다운받아도 받는 방식은 안드로이드 환경과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바로 설치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설치를 받고 난 다음에 앱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바탕화면을 한번 가볍도록 할게요. 방금 만들었던 그 LT라는 그 앱과 아이콘이 그대로 보여지면서 모바일이라는 메뉴를 설치를 하게 되면 제가 연결했던 그 모델, 소품 구매 신청서가 바로 그대로 배경 화면과 함께 똑같이 보여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동일한 속성으로 동적 속성들을 모두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를 건다던가 아니면 지도를 본다던가 주소도 한번 터치를 해주세요. 주소에서 제가 그 위치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지도가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역시 이 안에서도 모든 길찾기 기능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 부분을 보게 되면 글루건으로 보여지는 이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걸 실제로 사진을 변경을 한다던가 하는 것들도 모두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한번 이 자리에서 제가 사진을 바꿔서 한번 재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변경되는 그 화면을 가지고 저를 찍고 계시네요. 자, 이 사진을 바로 찍어주고 난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면 이 저장된 이 이미지, 변경된 이미지겠죠? 그 이미지들이 모두 저장이 되게 되면서 해당 서버로 전송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화면 역시 동일하게
갤럭시 탭이든 아니면 안드로이드 환경인 그 스마트폰이든 모두 동일하게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가 영업 관리로 사례를 보여드렸었죠. 또 동일한 그 어플리케이션이 아이폰에서 제대로 잘 보여지게 되는지 먼저 첫 번째 화면입니다. 입력하는 그 화면들도 역시 파워창이라던가 기준적으로 활용하고 날짜 입력하는 부분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제가 입력하는 화면과 그 다음에 조회하는 화면,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의 기능을 활용한 화면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검색된 데이터가 보여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상세보기 화면을 준다던가 하는 것들도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게요. 기준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그런 4월 정도의 사진 부분이라던가 그 다음에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이런 모든 부분들까지도 동적 속성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제를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요즘 직장에서 많은 기업 고객분들을 만나고 다니는데요. 사실 이분들이 고민하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예전에 PC 윈도우 환경에서 개발하던 것과는 달리 요즘 모바일은요. 다양한 OS나 다양한 디바이스를 취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바일은 앱 방식으로 가야 한다. 아니면은 모바일 웹으로 가야 된다. 아니다. 이거는 그냥 웹 브라우저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요. 자, 이런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그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서 보고 계신 어플리케이션은 네이티브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갖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번에 제가 구현을 해서 보여드릴 그런 어플리케이션은 웹 방식으로 배포를 해서 실제 실행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배포를 할 때는 저희 MPG 서버라는 게 설치가 꼭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서버를 통해서 배포가 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배포를 누른 순간에 웹서버 배포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 안에는요, 지금 현재 이제 서버 주소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제가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제가 LT라는 이름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델 경로는 현재 그 모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모델 연결이라는 걸 해줄 수가 있겠죠. 이 배포를 누름과 동시에 자동으로 그 XSL 엔진에 의해서 지금 QPM 파일로 되어 있는 그 프로그램 파일을 그 HTML5하고 CSS3,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랭귀지로 자동으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자, 지금 배포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보고 계신 거고요. 모델이 성공적으로 배포가 되었다라고 나타나니까 실제로 이 주소를 그대로 쳐서 제가 웹브라우저 하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미리 만들어둔 그 메인 페이지가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만드는 방식은 아주 간단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직접 저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고 로그인을 해주게 되면 제가 모델 연결을 해줄 때 보여줬던 트림 메뉴가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 소구매 신청서라는 걸 눌러주게 되면 제가 방금 만들었던 그 화면이 그대로 배경 색상이라던가 모두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서 앞장을 넘겨주게 되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아까 아이폰으로 쉐어를 하게 되면서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변경을 했었죠. 자, 이 노트북을 제가 해당 서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반영돼서 변경된 그 화면이 그대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소스가 궁금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타난 화면들을 가지고 그냥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스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동으로 생성된 그 HTML5 소스를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소스 보기라고 해서 그 HTML로 자동으로 생성된 그 소스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 화면을 아톰별로 구성을 해서 만들었을 뿐인데 자동으로 지금 그 소스들이 생성돼서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개발을 모르시더라도 아니면 개발을 아시는 분들도 소스들을 보면서 화면 따라 보면서 서로 공유를 해가면서 원하는 그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직접 앱으로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웹으로 배포를 해서 동일한 화면이 이제 구동되는 것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입출력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업무 처리하는 그런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거래하는 그런 조건 같은 것들을 복잡하게 기술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럴 때 한글 자연어 비즈니스 랭귀지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듯이 쓰는 그런 한글어를 그대로 코딩하듯이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 도구에 보게 되면 업무 규칙이라고 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처음부터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인텔리전트한 팝업에 의해서 처리가 되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바로 F1 키를 눌러주게 되면 만약에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 소품 구매 신청서에 대해서 조건을 만약에 설정하고 싶어요. 가격 부분에 만약에 5,000원 이하의 가격 제한이 걸렸는데 5,000원 이상이 걸렸을 경우에 뭔가 안내 문구가 뜨든지 더 이상 진행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 조건들을 넣는 부분들도 아주 간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F1 키를 눌러주게 됩니다. 그럼 지금 어떤 문장을 사용하게 될 것인지 굉장히 유형도 선택해 주실 수가 있는데, 전 조건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조건이라는 걸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가격이라는 것, 가격을 선택을 했을 때 가격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격이 여기에 실제 나타나게 될, 아니면 설정을 제한을 두게 할 그 가격 부분을 적어주게 됩니다. 5,000원, 원트를 누르면 이상이면 이렇게 대화를 하듯이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내 문구를 어떤 것들 띄워야 되는지 바로 적어줄 수도 있어요. 5,000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라는 제가 제한 메시지를 넣게 됩니다. 5,000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엔터를 누르게 되면 가능합니다를 화면에 표시한다 라고 이렇게 한글어 문장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은 역시 여러분들이 그냥 대화하듯이, 물론 아주 많이 숙달을 반복이 되게 되면 이렇게 인텔리전트한 그런 팝업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기술에서 직접 입력을 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처음부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팝업창을 도움을 받아서 직접 조건을 넣는 방법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제가 적은 방법과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대화하듯이 그냥 입력을 했을 뿐인데 이런 조건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에 판매량이 500 이상이면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를 화면에 표시하고, 판매량이 500 미만이면 목표 달성에 실패하였습니다를 화면에 표시한다라는 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조건문뿐만이 아니라 반복문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서술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실제 대화하듯이 그런 한글 자연어 랭귀지를 모두 활용을 하셔서 더욱더 강도 높은 멋진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 업무 처리 규칙이라든지 거래 조건들이 따르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신 이 화면은 순수 GUI 방식으로 한 줄의 코딩 없이 작업의 85%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15%,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잡한 로직과 조건을 짜는 건데요. 이건 역시 GUI 방식의 그런 개발 방법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복잡한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DB 처리 객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화면만 그려주게 되면 자동으로 이 인서트 문장이라던가 셀렉트 문장, 여기 삭제하기에서부터 찾아오기까지 전체 다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보다 복잡한 DB 처리를 구현하거나 아니면 이 폼과 상관없는 제3의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고자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동으로 생성된 것들 중에 하나의 예를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수정하기를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안에서 트리형 구조의 손품 구매 신청서, 제가 방금 만들었던 이 화면에 대한 것들이 지금 바로 앞에 리스트업 되게 됩니다.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조건 설정, 지금 나타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런 조건들로 찾아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SQL 문장으로 보게 되면요, 자, 여기에 업데이트 문장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예제로 사용할 그 사원 찾기 아니면은 뭐 담당자 정보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오기로 제가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객체명은 제가 실제 사용하게 될 그 예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제가 담당자 찾기라는 이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찾기.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 찾아오기를 눌러주게 되면 현재 접속되어 있는 서버에 그 데이터베이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에 차세대 ERP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해주게 되면 바로 처리 대상성이라고 해서 나타나고 되죠. 눌러주게 되면 이 찾아오기 안에는요, 이 처리 대상에 이미 제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리스트업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실제 사용하게 될 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주면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담당자 정보라는 테이블을 선택을 해주게 돼요. 그러면 조건문 설정이라고 해서 나타나게 되죠. 이 안에 자동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다음 조건을 지정하는 것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동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조건 설정도 눌러주게 되면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지 바로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런문 설정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그런문 설정이라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자동으로 다음 단계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이동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저희가 특화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인 절차적인 GUI 방식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을 설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일이 입력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사용할
그 스페이스바를 눌러주게 되면 현재 담당자 정보, 제가 지금 현재 찾았던 그 부분들과 그 다음에 제가 이 화면에 그려졌던 그 소모품 구매 신청서에 대한 아톰명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담당자 정보에 있는 그 담당자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를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조건 보호 설정 같은 것들도 그 조건들을 아주 설정을 해줄 수 있도록 그 셀프 창처럼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담당자는 뭐와 같다? 이 아톰명에 제가 설정했던 요청 부서 아래에 요청자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제가 조건을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질의문을 보게 되면 제가 방금 만들었던 그 GUI 방식으로 전 단계별 작업만 해줬을 뿐인데 이 셀렉트 문장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과정을 그 자동 처리로 사용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 외에 더욱더 복잡한 부분을 처리를 한다던가 하는 수동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도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어떤 복잡한 프로그램도 분명 개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엠비지 메이커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도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과 웹 어플리케이션 모두 보셨는데, 이번에는 잠시 엠비지 메이커가 또 다른 기능, 웹페이지, 홈페이지라던가 웹 컨텐츠들을, 웹 포털들을 모바일로 구축되어 있는 것들을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결과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드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PC 기반의 홈페이지를 다시 일일이 코딩 방식으로 모바일 웹페이지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현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드래그 앤 드롭 한다던가 직접 화면에 설계하는 방식으로도 아주 쉽고 재미있게 지금과 같은 이 웹페이지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을 제가 미리 만들어 와 봤는데요. 이 주소를 보게 되면 제가 실제 웹으로 배포를 해서 가져온 그 주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각각의 화면마다 저는 지금 펜션과 관련된 그런 홈페이지를 모바일 웹페이지로 가져온 걸 확인을 해봤는데요. 펜션 소개에서부터 아니면 객실 안내라든가 각각의 메뉴에 맞게 제공되고 있는 아톰들과 그 다음에 그런 디자인 도구들을 활용해서 직접 만들어본 그런 사례들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런 정보와 같은 것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접속하시면요, 더욱 자세한 내용들을 참조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직접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엠비지 메이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무료 버전 다운로드 받으셔서 직접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에는요, 그 기업용 솔루션은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레거시형이 굉장히 필연적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계 통합되어야 할 그런 시스템 운영체제라든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그런 언어라든지 아키텍처들이 대단히 다양한 구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엠비지 메이커에는 지금 보신 것 그 중에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운영체제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모두 다 지원하게 웹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DB 프로시저, SAP, RFC, 자바 단대, 자바 API들까지도 전반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자, 가장 널리 쓰이는 웹 서비스 방법으로 연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실제 저희가 사례로서 웹 서비스를 진행했던 그 화면들입니다. 웹 서비스로 연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혀 코딩 없이 순수하게 그런 GUI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우선 웹 서비스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웹 서비스를 연결할 그 소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 환경 설정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인지 프로토콜 방식과 송수인 데이터의 형식들까지 지정을 해주는 그런 환경 설정 부분을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소스들이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엠비지 메이커에서 이 엑셀에서 본 정보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연결하게 되는지 바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웃풋 정보들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죠. 자, 가장 먼저 웹 서비스명을 지정을 하게 되고 입력 변수명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출력 변수까지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각각의 그 변수 값들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그 값들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넣고 난 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그 값들을 연결을 해주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오른쪽에 보여주기는 그 변수명들이 실제 빌더에 만들었던 그런 변수명들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나서 출력 변수를 지정을 해주고 난 다음에 아까 엑셀에서 XML로 지정되어 있었던 부분들 있죠? 그걸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와서 사실 이 XML로 되어 있는 그 체제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앞서 이렇게 복사해서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서로 간에 그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연결만 해주게 되면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똑같이 그런 XML을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바로 나열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열을 해서 바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연결을 해주게 되죠.
그 다음 바로 구현이 되는 그런 상태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웹 서비스로 구현되어 있는 기능인데 클라이언트에서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관계 시스템으로서 그런 웹 서비스라던가 RFC,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중에 있는 모든 솔루션들을 이렇게 코딩 없이 구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신기술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